자, 교과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선생님이 그런데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엇이냐? 자, 여기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봤던 분수와 중학교 1학년 때 보았던 유리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름이 다를까요?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유리수, 만약 이렇게 쓰인다면 어떨까요? 영화 1프레임에 0.0416초. 스포츠 경기를 할 때 100m 세계 신기록 100분의 958초라고 한다면, 또 야구 경기에서 타율을 250분의 91이라고 한다면 말하고 이야기가 참 복잡하겠죠? 어떨 때 분수를, 어떨 때 소수를 쓰는 것일까요? 수학이 발달했던 고대 이집트에서도 분수를 사용했습니다. 땀 흘려 일을 한 뒤 식사를 할 시간, 골고루 음식을 나눌 때 분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분자가 1인 단위 분수만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사용됐던 단위 분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12분의 1 등입니다. 이 분수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3명이 2개의 빵을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면 먼저 2개의 빵을 각각 2등분해서 1개씩 나누어 주고, 남은 2분의 1의 빵을 다시 3등분해서 6분의 1씩 돌아갑니다. 요리를 할 때에도 분수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볼까요? 설탕은 2와 4분의 1 큰술, 고춧가루는 1과 4분의 3 큰술, 간장은 3과 2분의 1 큰술, 그리고 고추장은 5와 2분의 1 큰술 들어갑니다. 분수가 있으면 숟가락만으로 재료의 양을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죠. 분수의 도움을 받아서 재료를 정확한 양으로 준비한 뒤 요리를 했더니 먹음직스러운 떡볶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분수가 한몫했습니다. 중국의 고대 수학서 구장산술에도 분수가 등장합니다. 일장을 펼쳐서 보면 밭을 나누는데 분수가 사용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용된 식은 9분의 8에서 5분의 1을 빼면 45분의 31이다. 4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면 12분의 5이다. 입니다. 첫 번째 식을 풀어보면 분모 9와 5를 통분하면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식도 마찬가지로 분모의 수를 같이 만들어준 뒤 값을 구해야 하죠. 계산을 조금 더 간편히 할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분수의 형태로 계산을 할 경우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분수를 소수로 바꿔준 뒤에 더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과정은 더 간단해졌고 그 결과값은 같습니다. 소수는 분수보다 3000년 정도 뒤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소수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수학자 스테빈입니다. 그는 1580년대에 소수를 발표했는데요. 정수 부분은 0으로 표기, 소수 부분은 첫째 자리는 1, 둘째 자리는 2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숫자 위에 작은 수를 보면 소수 몇째 자리인지를 알 수 있죠. 분수는 같은 값이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는 반면에 소수는 한 가지 숫자로 통일이 됩니다. 분수는 물건 등을 나눌 때 사용하면 편해지고 소수는 계산을 쉽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어떤 곳에 분수가 또 어떤 곳에 소수가 사용되는지 그 차이점을 알겠나요? 일단은 수화식입니다. 우리가 배울 부분은 바로 요리수와 순환소수, 그 중에 요리수의 소수 표현이라는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되알아보면서 우리가 복습부터 오늘의 본론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리수를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한번 우리가 그 단어들을 짚어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수를 시작으로 공부를 했어요. 자, 자연수 1, 2, 3, 4, 5 땡땡땡 나아가는 수들이고요. 그리고 분수와 소수에 대해서 또 다양한 계산들도 해보고 이 수들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오면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또 다루게 됐죠. 네, 바로 요리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요리수다 그러고 땡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무엇인지 그 의미도 좀 음미를 하면서 우리가 1학년 내용을 또 넘어 2학년 우리 본론까지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내용들을 토대로 중학교 1학년의 내용을 복습 삼아 우리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분수, 소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계산들도 복잡한 계산들도 해봤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되면서 갑자기 이런 애들을 놓고 우리가 요리수라는 이름을 주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역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수라는 것을 처음 배웠고요, 초등학교 때.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작년 여러분들 이제 음의 정수와 0이라는 것을 다루게 됐다. 음의 정수가 있고 음의 사실은 여기에 이름을 무엇을 붙일까 싶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 그리고 음의 무언가가 있고 그리고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수들을 어떻게 이름을 붙여줄까라는 거야. 자연수 1, 2, 3 똑똑 0 똑 떨어지고요. 그리고 음의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이너스 1, 음의 1, 음의 2, 음의 3 이런 식으로 똑똑똑 떨어지는 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로 이름을 주기로 정수라는 이름을 주게 됐다는 거죠. 자, 요 세 개를 모아서 우리가 정수다. 그러면서 이 자연수를 우리가 양의 정수라고 불러주고요. 양의 정수. 그리고 그 밑에 얘네들을 음의 정수라고 불러줘요. 자, 정수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의 분수, 이것들을 뭔가 이제 좀 공통점을 찾아보게 됐다는 이야기. 그랬더니 이제 비례, 비율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초등학교 때 그것도 배웠죠? 비례식 2대 3 뭐 이런 거 비례식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럼 비례식에서의 용어 중에 자, 요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에도 이름이 있었다는 거 기억나나요? 자, 비례식에서는 이 비례식은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4대 6 이런 거. 자, 근데 요 비율을 놓는 요 2대 3과 같은 경우를요, 우리가 분수로도 표현을 해줬었다는 기억 안 나도 돼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2대 3이라는 것을 보면서 얘를 3분의 2라는 값으로 생각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식을 만들어 줄 수 있었단 말이죠. 자, 이 비율이 있는 이 식을요, 우리가 분수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비율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율이 있다, 분수로 나타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수 1, 2, 3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분수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1은 1분의 1이고 2분의 2이기도 하고 3분의 3이기도 하고 또 2는 2분의 4이기도 하고요. 3도 뭐 5분의 15 같은 경우도 있죠. 얘네들이 모두 다 분수로 표현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요렇지 않은 초등학교 때 봤던 분수들 뭐 2분의 1, 3분의 7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까지 모으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 비율이 있어. 분수로 나타내 줄 수 있어 라는 공통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를 포함해서 비율이 있다, 있을 유, 비율이 있다, 유리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이름은 뭐라고 붙일까요? 뭐 2분의 1, 3분의 5 이런 것들. 자, 걔네들은 뭔가 이름을 따로 붙일까 하다가 에이 귀찮아 그러면서 정수 아닌 유리수로 이름을 붙여주었다. 정수 아닌 유리수로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는 거. 자, 여기에는 예를 들면 2분의 1, 3분의 7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수 아닌 유리수다. 그런데 정수 아닌 유리수에는 조금 더 복잡한 그 뜻이 있죠. 자, 어떤 경우였냐면 A분의 B의 꼴로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서, 자, 그러면서 A가 1이 아니고 A가 0이 아니면서, 그리고 A와 B는 서로소인 기억나요? 서로소인 정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완전한 정수 아닌 유리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서로소라는 거는
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를 만든다면 약분이 끝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분모 여기 1도 제외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 1분의 3 같은 경우는 정수로 올라가게 되잖아. 정수하는 유리수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더없이 좋겠고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 요거예요. 자, A는 0이 아니다. 1학년 때 단순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근데 상당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해 보자면 A 분모에 A 0을 쓸게요.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다.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자, 우리가 분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3분의 2 같은 경우는 얘를 2 나누기 3으로 써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분수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0으로 나눌 수 없다. 두 가지로 언어로 정리를 해줄 수 있어. 자, A는 0이 아니다. 0이 들어갈 수 없다. A는 0이 아니다. 그런데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또 0으로 나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과서에서도 이거를 정리를 이렇게 간단히 해주는데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선생님이 그걸 좀 짚어주고 싶다. 0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진리로, 정의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그냥 누가 우겨가지고 그러는 거 아닌가? 좀 반감이 생기지 않아요? 자, 그것을 해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4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약분을 하죠? 2는 2, 2는 4. 자, 이것은 4 나누기 2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분자 나누기 분모니까 4 나누기 2를 해주면 2, 2는 4. 그래서 나머지가 0이라서 몫이 2이다. 그래서 이 값이 2이다 이렇게 써줬단 말이에요. 역시 2분의 2 같은 경우에 2를 2로 나누니까 2를 2로 나누어주면 2는 2, 2는 2 이렇게 돼서 답이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선생님이 전개를 쭉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0과 0은 같죠? 자, 맞는 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을 곱해볼게요. 여기에 1을 곱하고 이쪽에 2를 곱해볼게요. 자, 등식은 어때요? 0 이과 0 똑같죠? 0은 0이다. 0은 0과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0으로 나눌 수 있다를 생각해 볼까요? 0으로 나눌 수 있다? 0으로 나눌 수 있다면 2를 2로 나눌 수 있듯이 0을 0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0, 1은 0, 0, 1은 0. 이쪽도 0, 1은 0, 0, 1은 0.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0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이때 1분의 1이 되고 여기는 1분의 2가 돼요. 자,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1과 2가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2가 아니라 3을 쓰면 또 2를 쓰면 2, 3 쓰고 3, 4 쓰고 뭐 어떤 수를 넣던지 그 값이 모두 같아지게 된다. 또 뭐 여기 0을 주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값들이 모두 같다는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 결과를 보니 너무 섬뜩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완전 수학식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아, 선생님만 섬뜩하겠구나. 여러분들은 아싸 하겠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전개된다면.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이 자연수부터 모든 게 망가지고요. 여러분들 수학책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체계를 연습하던 연구하던 그런 학자들이 자기네 잘났다고 0으로 나누는 거 얘 금지해야 돼. 0의 특징상 이거 안 돼. 이런 심각한 모순에 빠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으로 나눌 수 없다.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A분의 B의 꼴로 표현된다면 분모 부분에는 0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더라. 자, 아울러 그러면 1분의 0과 0분의 1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0분의 1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불가능한, 존재하지 않는 수가 됩니다. 우리가 분모에 0을 넣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존재하지 않는 수가 되고, 그럼 1분의 0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느낌대로 1이요, 0이요, 뭐 없어요,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겠어.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명확히 답을 찾을 수가. 분수 어떻게 2분의 4 같은 경우에 4 나누기 2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0 나누기 1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0 나누기 1을 하면, 자, 나눗셈 한번 해보세요. 0에 1이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1, 0은 0.
그럼 나머지 이거 빼면 0.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눗셈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몫이 답이잖아. 여기서 이게 몫이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얘가 몫이니까 1분의 0은 0으로 답이. 이것도 옳은 이야기예요. 1분의 0은 0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역시 2분의 0도 0이 되겠죠. 3분의 0도 0이. 그런데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는 수이다. 그래서 얘가 A는 0이 들어갈 수 없다. A는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처음 듣고 새롭나요? 1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정리해 본 거. 이렇게 우리가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1학년 과정에서는 이런 게 유리수라고 있어요 하면서 조금 더 공부했던 것이 자연수의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수를 우리가 분석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죠. 이 자연수 2가 있나? 네, 이 자연수가 무엇이 어떤 성질이 있지? 하면서 공부했던 게 바로 소수 그리고 소인수분해. 이 소수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우리가 자연수에 조금 더 집중해서 1학년 때 보다 더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이다. 자, 2학년 때는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려는 거예요. 자, 정수 아닌 유리수.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유리수를 완전하게 파악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우가 이제 우리 2학년 내용으로 이어서 갈게요. 자, 이 정수 아닌 유리수. A분의 B일 걸로 표현된다는 것인데, 자, 분수는 항상 분자 나누기 분모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B 나누기 A로 표현이 됩니다. B 나누기 A로 표현이 되면서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 무엇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 띄워놓고 한번 정리해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유한소수, 무한소수, 순환소수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자, 양의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갑자기? 왜? 우린 유리수를 배웠는데 왜 양의 유리수라고 배웠죠? 자, 양의 유리수는 그럼 뭘까요? 자, 양의 유리수는 이 유리수 중에서 플러스를 부호로 가지고 있는 수들 다 모아놓은 애들이에요. 그게 양의 유리수.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어있는 얘네들, 또 여기에 뭐 마이너스 하나 줄까? 이런 것들.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 다 모으면 그게 음의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양의 유리수라고 딱 명시를 해놓은 이유는요. 자, 우리가 정수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굳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없이 보고 나서 그 성질에 대해 마이너스 다 붙여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냥 쉽게 더 제약을 두고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양의 유리수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보죠. 자, 양의 유리수는 분수 B분의 A라고 하는데요. 자, 그때 단 A와 B를 자연수로, 누구나 또 자연수로, 우리는 여기에 정수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자연수로 놓게. 그러면 양의 유리수니까 A와 B에 다 플러스 부호를 쓸 수 있고, 그럼 A, B에 쓸 수 있는 거는 자연수가 분모의 자연수, 분자의 자연수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A분의 B라고 하면, 자, 그런데 그때 이것을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항상 분자 나누기 분모가 가능하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자, 그 분수를 정수 또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위에 생각열기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책만 봐도 됩니다. 자, 3분의 2, 5분의 2, 6, 8분의 3, 11분의 4 이런 것들을 실제로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 본 건데 그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3분의 2는 0.6666 땡땡땡, 그리고 5분의 2는 0.4, 그리고 8분의 3은 0.375, 또 11분의 4는 0.3363636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죠. 자, 이런 뭔가 특징이 좀 나타나지 않아요? 소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뭔가 좀 다른 모습. 근데 여기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보면 0.4, 0.375와 같이 소수점 아래 0 아닌 숫자가 계속 유한번 나타난다. 딱 뭔가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한이야. 한계가 있지. 그 끝이 나타나는 수를 우리가 유한소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요 보기처럼 0.6666 땡땡땡, 0.3636 계속 나아가는, 끝없이 계속 나아가는 소수, 그것을 우리가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자, B 나누기 A를 했을 때요, 항상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외에는 없나요?
여러분들이 의심스러우면 100번, 1000번 다 해봐도 돼요. 자, 유한 아니면 무한 불법. 그래서 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자, 그것을 밝혀주는 방법은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주면 돼요. 자, 문제 1번이요. 다음 분수를 나눗셈을 하여 소수로 나타내고, 자, 유한인지 무한인지 구별하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결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요. 뭐 어렵지 않겠지? 나눗셈 초등학교 때 한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한소수 중에는요,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요. 자, 띄워놓고 보죠. 자, 무한소수 중에 0.666 땡땡땡, 그리고 0.336 땡땡땡, 이렇게 나아가는 소수들, 이걸 보면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에서 소수점 아래로 쭉 보면은 뭔가 반복되는 일정한 배열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소수를 우리가 특히 순환 소수라고 한다. 이 무한 소수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 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같이 순환하는 무한소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순환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계속 간다는 느낌이 있죠. 돌고 쳇바퀴 돌고. 그래서 그냥 순환소수는 결국 순환 무한소수, 우리가 짧게 순환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표기법 용어 하나 좀 보고 가죠. 자, 순환소수가 나타나게 되면, 자, 책에서처럼 7.215 이렇게 나아가는 수가 있다. 215, 215 이렇게 계속 나아간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반복되는 부분을 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순환마디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순환마디. 그 지네에 막 이렇게 마디마디 징그러워. 지네 막 마디마디 막 만지는 것 같다. 그럼 막 지네 징그러워. 자, 그 지네 마디마디 있듯이 얘도 순환마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마디는 215다. 자, 얘를 215라고 안 합니다. 여기 소수점 아래에 있는 애들은 자리수가 아니잖아요.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15라고 하지 않고 순환마디 215라고 읽어주는 그런 센스를 좀 가져주고, 자, 그 다음 표기하는 방법. 자, 215 땡땡땡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자, 7.215라고 쓰고, 그 순환마디를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있는 거 위에 점을 하나 찍어주고요. 또 맨 마지막에 있는 순환마디의 맨 처음과 맨 끝에 그 위에 우리가 점을 이렇게 찍어줌으로써 얘는 7.215 나아가는 순환소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표기법을 하나를 또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B 나누기 A, 분자 나누기 분모를 했을 때 우리는 유한소수로 나타나거나 또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나타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순환마디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표기법, 점을 찍어주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자, 그럼 표를 한번 띄워보면요. 자, 순환소수 0.7777 나가는 거고, 자, 그리고 0.25252 나가는 거, 그리고 0.493 그리고 0.439 이렇게 나아가고, 이때 우리가 순환마디와 순환 표현을 찾아줄 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순환마디 7, 두 번째는 순환마디 25, 세 번째는 순환마디 93. 좀 전에 좀 잘못 읽었네요. 네, 어떻게 되는 거야? 0.493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이제 순환마디가 93 되고요. 자, 표기하는 방법은 순환마디 위에 점을 찍어주나. 우리가 이제 땡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거 0.7땡. 요 땡이라고 선생님도 학생시절에 이걸 땡이라고 읽었던 거야. 선생님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 자, 이것을 뭐 우리말로 그냥 땡이라고 읽어주면 되고, 좀 더 격식 있게 읽고 싶다. 그러면 0.7 닷?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을 칠 때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만들 때 0.7을 치면 이 모양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0.7로 읽기엔 또 어감이 좀 우리 영어랑 우리랑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0.7 땡으로 합시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도 0.25 땡땡이 되고요. 0.25 땡땡. 그 다음 0.493 가는데, 자, 이때는요, 순환마디가 93이니까 그 93의 맨 처음과 맨 끝에, 얘는 그냥 혼자니까 맨 처음이자 끝이니까 요 위에 점을 찍어준 거고요. 자, 93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개, 또 마지막에 있는 경우 아까처럼 215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점 끝, 처음과 끝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주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리수를 구분을 합니다.
이제 2학년 내용 첫 단계, 우리가 첫 발을.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또 다룰 내용이 뭐냐면, 자, 이렇게 분자 나누기 분모를 했을 때 얘네가 유한 아니면 순환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매번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부할 게 더 생겨버렸어. 열받죠? 이 분수를 보면서 A분의 B라고 하는 분수를 보면서 얘는 딱 보니 유한이야, 얘는 딱 보니 순환이야, 이걸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 근데 사실 딱 보면 아니고요, 좀 계산을 하긴 해야 됩니다. 뭐 약분을 좀 하고 소인수분해도 한번 해주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유한이 되고 어떤 게 순환이 되느냐를 밝혀보고요. 또 아울러 이제 순환 소수가 있어요. 이렇게 7.25 땡땡이 있어요. 그럼 이 순환 소수는 어떤 분수에서 왔을까? 어떤 분수를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면 요 값이 나올까, 요 소수가 나올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추적을 하고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교과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선생님이 그런데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무엇이냐? 자, 여기에 유리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봤던 분수와 중학교 1학년 때 보았던 유리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름이 다를까요? 자, 여기에 있는 분수는 무엇이고 여기에 있는 유리수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유리수, 비율이 있다. 그리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유리수라고 한다. 그러면 분수가 유리수 아닌가요? 자, 여기에서 약간 이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주. 자, 분수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4분의 3이라고 하면 이 분수의 뜻은 그쵸, 이제 바로 답 나온 것 같아. 4개 중에 3개, 그죠? 4개 중에 3개 또는 4등분 중에 3등분. 원이 있어서 얘를, 원이 아니라 찐빵이네. 자, 이걸 4등분을 해서 그 중에 3개를 취해내면 7하면, 네, 그럼 이 자체가 우리가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분수 이해됐죠? 그러면 중학교 1학년으로 가서가요? 마이너스 4분의 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마이너스 4분의 3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1학년 때 배운 바로, 자, 이것은요 마이너스 3분의 4와 같고요, 또 요거는 4분의 마이너스 3과 같다. 요런 거 다루어 봐요. 자,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어디 있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분수 개념으로 생각해 볼까요, 얘를?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렇다 쳐요. 4개 중에 3개인데 음수다. 그러면 얘네를 볼까? 4개 중에 음의 3개. 필이 오나요? 아니, 뭐야 이게? 4개 중에 음의 3개.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음의 3개 어쩌라고? 네. 또 여기 보면 이거 똑같이 써버렸네. 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주면 마이너스 4 중에 3개라고 하면 또 그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마이너스 4개 중에 갑자기 마이너스 4 중에, 이걸 분수 개념으로 보려면 필이 안 오죠. 느낌 없죠. 그게 바로 분수와 유리수의 차이점입니다. 유리수는요, 수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형식을 따져냈어요. 형식주의라고 하는 수학에서, 뭐 선생님은 그때 안 살았지만 1960년대 막 이럴 때요, 형식의 붐이 일었다고 해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막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뭐 느낌 필요 없어, 다 논리야. 막 논리학이 그냥 수학을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체계에서 마이너스 4개 중에 3개 느낌 없어도 야, 그냥 이거 돼. 숫자, 뭐 이걸 우리가 수로 받아들여도 이걸로 인공위성도 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그게 분수와 유리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분수는 전체 중에 일부를 나타내는 수의 표현이었어요. 유리수는요, 그 확장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중에 일부 개념을 깨고 뭔가 형식에 따라서 음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음수도 받아들여지면서 분수에다가 마이너스 음수를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우리가 음의 유리수, 음의 분수, 음의 분수는 얘기 잘 안 하는, 그냥 음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인 느낌이 덜하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의 분수와 중학교 때의 유리수의 차이가 있다. 유리수는 수적으로 뭔가 좀 더 이렇게 체계를 갖추면서 더 형식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구성을 스스로 이렇게 갖춰냈다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유리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발을 디디고요. 점차 이제 우리가 또 단원을 나아가면서 이렇게
뭐 어떤 게 유한이 되냐, 어떤 게 순환이 되냐, 또 어떤 순환이 어떤 분수에서 왔느냐 등등부터 우리 수체계를 더 넓혀 나가게 돼요.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것도 교과서에서 언급을 한번 읽으면서 수체계를 조금 더 넓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도록.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초등학교 때부터 쭉 다뤄봤는데 좀 리뷰, 복습이 되면서 이제 중학교 수학에, 2학년 수학에 첫발에 좀 자신감을 가면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받아들인 수학이 있다면 선생님 그걸 깨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있으면 마음껏 올려주고요. 선생님도 우리 원격 수업이나 등교 수업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많은 것들 이야기하도록.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